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 규제, 갱신 청구권,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 네 가지 요소가 결국 하나의 결과로 귀결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규제인 거죠. 다들이 세금 규제, 갱신 청구권,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다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부동산 투자에게 불리한 규제 정책 중에 하나들인데 이런 네 가지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네 가지가 같이 섞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냐라는 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메디테라와 함께하는 지역 임장 스터디와 그리고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법을 배우는 데이터 스터디를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규제 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26번째냐 7번째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 번 지금 규제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제가 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특히 이 세금 규제, 갱신 청구권, 대출 규제, 이 금리 인상 이 네 가지 테마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면서 이것들이 번복이 되면서 지금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해요. 세금 규제 정책 하나, 갱신 청구권 하나, 대출 규제 하나, 금리 인상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의 정책으로서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이 정부가 끝나가기도 하고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뭐는 덮어놓고라도 지금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를 봐야 됐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의 정책들 결국 나무를 보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숲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 하나 나왔다. 금리 인상이 0.25% 올랐네. 어쨌네. 갱신 청구권이 어떻게 됐네. 이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사실 이번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20번을 넘어서게끔 지금 나왔고 어차피 큰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건데 이 큰 방향성이 나타내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크게 일희일비할 일도 없고 크게 불안해할 일도 없고 내가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자산을 지키고 이제 이 고비를 넘겼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의 이런 큰 틀에서 지금 긴 시간 동안 거의 4, 5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큰 방향성을 가는데 그 속도를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하나의 결과가 뭐냐라는 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금 규제인데요. 사실 세금을 규제하는 건 아니고 세금을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규제 정책으로 하나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 증가하는 걸로는 사실 여러 가지 영향성이 있죠. 보유세를 늘린다, 거래세를 늘린다, 세금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요새는 진짜 세무사도 공부하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세무 쪽은 포기했다 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세금은 세밀하게 들어가긴 저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 세금 규제를 통해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 방향성이 뭐냐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금을 규제 정책으로 써서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압박할 거냐? 집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되는 거죠.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어쨌든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들도 세금이 이렇게 오른데 보유세가 오른데 라고 하면 내가 세금 내다가 너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집을 사면 안 되겠네? 그리고 매수 심리를 꺾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꺾는 거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더 이상 집을 갖지 않고 이제 줄이게끔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향성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갱신 청구권,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맞춰서 하나로 가게 되는 그 한 가지는 결국 뭐냐면 이 세금 규제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이 점점 증가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이제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집을 소유한 사람들, 집주인들은 어떤 행태를 보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집주인들이 보이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지금 거래세만 는 게 아니고 보유세가 늘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럼 집주인들은 뭘 하게 되냐? 현금 흐름에 좀 더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버티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금이 운용돼야지 내가 버티기를 할 수 있고 존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전세 세팅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세금이 많이 증가하면서 같이 나왔던 얘기가 반전세가 늘고 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고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조차도 사실 이제는 월세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한꺼번에 비싼 집을 월세로 돌리려면 대출 없이, 요새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대출 없이 내가 자본금을 다 갖고 이제 월세를 돌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반전세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반전세가 정말 늘었어요. 그리고 반전세가 많이 늘었고, 이제 그런 반전세들이 조금씩 금액을 줄여가면서 결국 월세화 하려는 모습이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나 나타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제가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나타난 순서대로. 그래서 금리 인상은 최근에 이제 나타난 거죠. 0.25% 상승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거라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금리 인상도 뭐냐면,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소유자가 앞으로 이제 내가 대출을 받은 거거나 이제 전세를 낀 거나 다른 뭐 월세를 끼거나 이런 애들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내가 앞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거고, 그것에 대한 자금 압박이 심해질 거고, 그러면 또 다시 집주인들, 소유자들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현금 흐름, 자금 운용을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놔야겠다,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전세보다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놓는 거를 선호하게 되게끔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자체도 결국에는 월세가 늘게 되고 전세는 줄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금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이 느는, 월세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으로 또 귀결이 되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애가 뭐냐? 그 다음은 갱신 청구권이에요. 갱신 청구권이 지금 2+2로 늘어났죠.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한 번을 쓸 수 있고 5%만 상환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금이 올랐고, 그리고 집주인들이 더 이상 이게 4년 동안에 그거를 자산을 침해받는 거를 덜 하게끔 하려고 전세금을 올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나와요? 무제한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 이제 신규에 대해서도 5% 이상 못 올리게끔 아예 사람이 원할 때까지 끝까지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말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실현이 되려면 좀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과제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뭐 3+3으로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쉽지 않아서 지금 멈칫하고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구잡이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제한 갱신권 청구권이 되든 안 되든 이 갱신 청구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지금 집을 비워두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지금 사실은 공실로 되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구하는 임차인들은 매물이 없어서 허덕이게 되는 거죠. 전세 매물도 없고 지금 그래서 월세 매물도 없고, 그런 식으로 아예 이제 전세든 월세든 이제 집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집주인들은 어쨌든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 갱신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 갱신청구권이 쓰면서 이제 전세를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회의적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 비중이 이것도 늘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규제인데요. 요번 대출 규제는 특히나 또 특징적인 게, 이전에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집을 사는 데만 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대출 중단이라고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전세를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무주택자임에도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담대를 받기 힘들게끔 대출 중단 사태까지 이제 됐는데, 이제 어쨌든 전세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대안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고 이제 대출 규제까지 막바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이 대출 규제 자체가 사실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세금 규제나 갱신 청구권이나 금리 인상, 요거 세 개의 요소보다도 이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는, 무주택자의 그 주택담보대출까지 막는 이 대출 규제 자체가 사실은 지금 자발적인,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거나 정 못하면 전세를 가고 싶어 했어요. 월세는 정말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월세는 내가 매달 없어지는 돈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없고 자산을 벌 수 없고 내 집 마련을 절대 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월세 사는 건 정말 기피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현장이 바뀌었냐면, 사실 이전에 뭐 이론적인 거나 현상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해 줘서 저는 그 이론적인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장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세입자들이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자발적으로 월세를 찾아가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세입자분 중에 한 분도 최근에 연락이 온 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갱신청구권을 아직 안 쓴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만기가 도래해서 갱신청구권을 쓰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갱신청구권을 못 쓰고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라고 했더니, 본인이 사실은 집에 다른 쪽에다 집을 하나 사놨는데 그 집에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본인이 집을 한 채 있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제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돈이 없고 집을 사놓은 걸 당장 팔 수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이 없으면 전세를 살 수가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월세를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세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월세 매물이 정말 1도 없어가지고 지금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월세 갈 데가 있으면 미리라도 좀 빼드리려고 알아봤는데도 정말 하나도 없어서 너무 걱정이다. 어떻게 만기 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세금 규제나 갱신청구권이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 다주택자들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규제를 받고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였던 사안 중에 하나고, 내가 이거를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겠어 라고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대출 규제 자체는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월세를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결국에는 어떤 걸 가리키냐고 하냐면, 부동산의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전세 제도 자체에 이제 그런 게 지켜지는 게 무너질 수 있는 현상까지 왔다라는 거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 자체가 차츰차츰 사라질 수 있는데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당장 속도가 빨라지진 않을 거예요. 당장 이제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라서 이런 것들에 크게 일희일비하거나 크게 불안해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향후 길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고 한다면, 결국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될 거기 때문에 존버를 하고 버티기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어떤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만기가 되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 이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그 전세를 들어올 정도로 현재 시세를 받아줄 정도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차츰차츰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나는 집주인으로서 뭘 해야 되냐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기존 전세자한테 돈을 빼주고 나서
이거를 새로운 전세를 못 맞추고자 한다면 월세를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월세를 돌릴 만큼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만큼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버티기를 할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금 더가 아니죠. 조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는 전세금을 차츰차츰 월세로 스스로 바꿔가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순간에는 전세자를 못 구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월세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는 전세의 제도 자체가 되게 흔들리는 상황이 됐고, 그것들이 차츰차츰 줄어서 이제 월세화되고 이제 월세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금 규제, 갱신 청구권,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 네 가지 요소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건 월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비를 만들어 두셔야 되고, 이제 전세 세팅을 해서 지금 요새는 시대 차익을 이제 두고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고 그게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월세 비중을 늘려갈 수 있게끔 자본을 좀 갖춰 놓고 그런 패러다임이 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이제 대부분이 다 전세가 없고 이제 월세인데, 월세의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월급에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될수록 점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어쨌든 본인 집 하나는 있어야 되고, 주거 비용이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하는 게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방향성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네 가지 요소가 결국에 월세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세금 규제도 점점 많아지고, 지금 대출 규제, 게다가 또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도 이제 취득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좀 소문이 좀 솔솔 나오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세금 규제의 한편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뭐 세금 규제에도 여러 결이 있어서 그거를 다 이쪽으로 하나에 귀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큰 통으로 봤을 때 세금 규제 자체, 갱신 청구권을 쓰는 것 자체, 대출 규제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로 귀결해서 이렇게 부동산의 큰 방향성을 이제 틀어버릴 수 있는 결과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가까운 것에 대한 대비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무를 보면서 이제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큰 방향성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해 놔야지, 자금을 당장 몇 억을 당장 마련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서 하나의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을 마련해 놔야지, 그 다음 거 하나라고 그 다음 건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고 좋은 버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 준비하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